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콘텐츠 2를 들으시는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17학번 남이랑이고요.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다음 하고 관련된 모든 사이트들이 마비가 되면서 제가 준비하던 영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만에 만드는 클루니 박물관 소개 영상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클루니 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루니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정식 명칭은 중세국립박물관입니다. 루테티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국제도시로 성장한 파리의 역사를 한눈에 설명하는 클루니 박물관은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루니 박물관의 건물은 옛날 기원 후 1세기나 2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 로마의 목욕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운영된 지 2세기가 채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이며 이후 파괴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15세기에 이르러 이곳은 클루니 수도원의 수도승들을 위한 숙소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클루니 박물관 건물은 부고 알렉산드르 디 소메라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중세 예술품 수집에 열성적이었던 그는 1833년 자신의 수집품들을 이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프랑스 정부가 건물과 수집품을 인수하여 1843년에 클루니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을 이어받은 에드몽 디 소메라르는 1만 1000여 점의 수집품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시했고 처음으로 박물관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알프레드 다르셀은 박물관 전시를 단순화하고 진열장을 체계하는 등 클루니 박물관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클루니 박물관은 소장품 확축 정책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심을 쏟았고 2015년부터 시작된 클루니4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보건과 정시 경로를 업그레이드하여 2020년 12월 새로운 박물관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루니 박물관은 앞서 설명했듯이 고대 로마의 목욕탕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물과 중세의 해화와 공예품이 만나는 매우 특별한 곳인 거죠. 고대와 중세를 잇는 클루니 박물관은 고대 로마와 고딕 양식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움만이 클루니 박물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 이전의 중세 박물관은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고대 로마 신전의 기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고전고대와 중세 예술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17, 18세기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예술품 전시를 공개하는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는 근대적 박물관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국가의 이념을 선포한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박물관은 국가가 주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목욕탕에서 중세 수동 건물을 거쳐 프랑스 정부의 인수로 설립된 클루니 박물관은 고대 그리스의 무세이온에서 근대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품고 있습니다. 클루니 박물관은 파리의 고대와 중세를 잇는 역사적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근대 박물관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며 서양 중세에 대한 이해와 유럽인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클루니 박물관은 크게 고대 로마 공중 목욕탕 유적, 클루니 수도 원장실, 예배당,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루니 박물관 서쪽에 위치한 공중 목욕탕은 북부 루아르 강의 로마 갈리아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약 6,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졌으며 고대 로마 시민들의 취향에 맞춰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또한 목욕탕은 수도관과 지하실뿐만 아니라 냉방과 온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을 지나면 고딕 양식의 클리니 수도 원장실 건물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공중 목욕탕을 등지고 있습니다. 1485년 클리니 수도 원장인 자크 당루아지가 공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세말 대형주의 호사스러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수도 원장실 건물 뒤에 붙어있는 건물로 정원 쪽으로 등지고 있는 먼 날개 북쪽 끝에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예배당의 사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예배당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두 개의 회랑을 통해 정원과 연결된 벽이 없는 복도이며 2층은 예배당 그 자체입니다. 예배당을 지나면 클리니 박물관 북쪽에 정원이 보입니다. 이곳은 클리니 박물관의 중세적 특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공간으로 여러 보수를 통해 15세기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정원의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이며 격자 무늬 목재로 가장자리를 두른 커다란 테라스는 생제르맹 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정원은 4개의 사평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수프의 재료들이 심어진 곳, 약용식물이 심어진 곳,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영상시키는 천상의 구역과 사랑의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루니 박물관의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가지만 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부인과 유니콘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작품 나와주세요. 자, 위에 작품 그림이 보이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에드몽 디 소메라는 사람이 수집을 한 작품이고요.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과 같은 오감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1500년경에 제작된 테피스트리라고 하네요. 두 번째 작품은 아담 조각상입니다. 이 아담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클루니 박물관 홈페이지에 보면은 도우미로 도우미 마스코트처럼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 잉랑 그 부분의 남쪽 정면의 안쪽에 처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13세기 중반 피에르 드 몽트레일이 조각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혁명 이후에 이제 옮겨졌고, 그리고 나서 1887년 클루니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왕들의 두상입니다. 유다 왕들의 두상은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아담 조각상처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제 발견된 유물이고요. 20세기 고고학의 중요한 결과물이며 클루니 박물관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24시간 안에 클루니 박물관 소개 영상을 찍는 챌린지를 성공했습니다. 와, 너무 좋아. 와, 잠 못 자서 너무 감사하네요. 천재지변이란 건 정말 삶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히 주무십시오.